오늘 작가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 진짜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날씨도 지금 너무 좋고 이제 목련이 피면서 너무 분위기 너무 좋은데 오늘 우리 작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들이 할 수 있고 데이트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아니 뭐 90이 넘은 사람을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한국 왔을 때 진짜 제일 오고 싶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이 도자기를 40년 넘게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이 더 재밌고 지금이 더 이걸 만들어 놓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도자기 예술 활동을 하실 때 마음 같은 걸 좀 나눠주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예술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그 예술이라고는 아직도 제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뭔가는 창작해야 되겠다. 뭔가를 창작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제대로 된 문화적인 환경에서 했으면 뭐 그림도 볼 수 있고 글씨도 쓰고 뭐 여러 가지가 근데 목공예 같은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등을 다쳐가지고 휴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집사람 친구가 이제 도자기 청작을 요만큼 갖다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느 가마에 뭐 선전 팜프렛 같은 거 그거 이제 꽃병도 만들어 보고 뭐 주병도 만들고 그래서 대결해서 피아노 이렇게 놨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좋다고. 손재주가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냥 무심코 지났어요. 그랬는데 광화문 내거리를 나가가지고 우리 막내딩을 데리고 나가는데 바로 거기 낮은 칠기 회고전을 하는 거예요. 김봉룡 선생의 중요한 놈에. 근데 발이 귀신이 붙었는지 그걸로 글이 들어간 거예요. 글이 들어가가지고 79위 기념전인데 어디다 판 것까지 갖다가 자기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거를 전시를 했는데 감동을 얻다 못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가난뱅이가 거기 뭘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사면 꼭 국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사려고 했더니 팔렸대 이미.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을 정말 하느님처럼 감동을 하고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가 막힌 걸 해서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데 나는 지금 40이 넘겨까지 뭘 해가지고 누구를 감동시켰나. 세상을 헛산 것 같은 거예요. 완전 충격이다, 그죠? 완전히 충격이에요. 그게 앞이 깜깜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위안을 했느냐면 내가 꽃 키우고 이런 거에 관한 하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람들보다 좀 낫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꽃에 관한 하는 선생들이 나한테 와서 다 묻고 그 집에서 꽃모도 많이 주고 나무도 많이 주고 그리고 토요일이면 선생들이 우리 집에 많이 왔어요. 와서 노래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피아노 한 대는 사다 놨어. 그래가지고 피아노 선생님이 와서 반주하면 거기서 노래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게 지냈어요. 이게 나는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저거지. 그걸로 메워지질 않아요. 절대로 안 메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뭔가를 창작을 해야 되겠다. 글씨는 원체 못 쓰지. 그림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아무것도. 도자기. 사람들이 도자기를 잘 만들었다고 빈말이라도 칭찬하지 않나. 유일하게 빠져나가 수백 가지 중에 도자기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 도자기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예술품 중에 도자기의 위치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백자가. 아주 서민적이고 우리 백이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에는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자기를 배우러 이제 시내 그때는 도자기 가르치는 그런 문화원도 없어요. 그래서 인사동을 막 다니면서 이천에 지술대가마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백자 주전자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야. 이번 겨울에는 거기 가서 배워야 되겠다. 아무리 편지를 하고 해도 답변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술대에는 못 만나요. 방학은 다 돼가는데. 그래가지고 정 안 된다니까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지주택이 이제 자기네 작품만 파는 데인데 편지를 쓰라고. 그 편지를 쓰니까 정 하고 싶으면 와라. 그래가지고 집도 없는데 남의 헛간을 얻어가지고 40일 동안을 밤낮을 모르고 거기서 한 거예요. 정말 너무 재미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지수대에서 가끔 오면 이 김 선생이 하는 것처럼 조각도 해봐. 이 포도 눈쿨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막 그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정말 누구도 오지 않고 야, 40일 동안 40일 밤낮을 집사람이 딱 한 번 왔어요. 한 번 와가지고 거기 사람들한테 대접한다고 뭐 양주 정말 양주도 가져오고 뭐 막 대접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한 달을 내내 해가지고 이제 그걸 구운 걸 가지러 갔는데 예. 이광이라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도자기를 한 사람이에요. 예, 이천에. 그러니까 이 무명도공은 최고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하고 도자기를 하자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다 거절했는데 내가 갔더니 선생님 같으면 도자기를 하겠대. 도자기를 하지. 자기가 땅 400평을 알아놨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도자기 가마를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무슨 돈으로 뭐 도자기 가마가 뭐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못한다는 거. 끝까지 물고 들어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땅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땅을 구하러 석 달, 일요일마다 석 달을 집사람이 다녔어. 근데 그때도 여기 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한 77년도죠. 77년도인데. 옛날이다, 진짜. 웬만한 땅은 서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 땅이 없어요. 근데 복덕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복덕방에서 이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에 이 땅이 나온 거예요. 이거 소설 쓰면 참 사람 대하기도 힘들고. 아유, 이게 2만 평 좀 넘는 2만 1,000평을 그때 이제 뭐 그냥 주신 거야, 그냥. 예. 작가님, 저기 곤지암으로 오셔서 이제 시작하신 그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저의 모든 거는 거의가 다 수동적이에요. 내가 스스로 찾아서 뭘 해야 되겠다기보다는 그 많은 전시회에서도 다 수동적이에요. 단 한 가지 제가 능동적으로 꾸준하게 추구한 거는 자연 속에서 그냥 농사 짓는 거. 그 농사 짓는 거는 6.25 사변 때 딴 아이들은 다 대구 부산으로 이제 학교를 갔는데 우리 고향이 충청북도 괴산 연풍이라는 고향을 찾아가가지고 그날부터 말하자면 지게질을 하고 3년을 농사를 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논이 제일 나쁜 논을 하나 사가지고 서마지기를 사가지고 지었는데 그 논이 생긴 일에 제일 많이 수확이 생겼대.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난 농사 짓겠다고 그냥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그냥 뭐 놔둬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 왔는데 이제 사범학교가 이제 원체 이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범학교를 해가지고 이제 선생을 하면 이제 학비가 적으니까 그럼 될 거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선생으로서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영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는 안 맞아요. 맞질 않으니까 나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맨날 농사에 대한 꿈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다가 집도 이제 수색 근처에 북가자동에다가 땅만 넓은 것만 정말 폐허나 다름없는 거를 말하자면 낙원을 만들었어요. 아주 꽃집으로 유명했어, 우리 집. 저녁 먹으러 오라고 12번도 더 얘기해도 조금 있어, 조금. 그게 재밌어가지고. 바깥에다 불을 켜놓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어요.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다 화초를 키우다가 그 당시 벽오동 나무를 한창가 들여와서요. 거기다 심는다고. 벽오동이라고 파란. 그랬는데 4월 5일 식목일 날 우리 집에 이제 화분을 이제 이렇게 놨다가 비가 와서 내놨다가 그걸 들여놓다가 이 화분을 깔보고 옆댕이로 들다가 디스크가 된 거야. 그랬는데 저는 그때도 병원에 뭐 돈도 없고 그러지만 병원에 갈 생각 안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굿하지, 굿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굿까지. 그렇게 허리가 부러지는데도 학교 나가고 그걸 다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한 거죠. 예. 한 달인가 입원하고 석 달을 쉬게 된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도자기가 말하자면 그 흙을 이제 줘서 이제 그 장난삼아 이제 심심할 때 해보라고 그래서 그게 된 거죠. 그게 방학에 이제 가서 했는데 그 이제 진짜 그 무명도원 그 잘하는 사람이 저를 꼭 받들고 가만히 하자고 그냥 막 그렇게 1년 이상을 해서 이제 땅을 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곤지암을 오게 된 건데 모양이 형태적으로도 아주 자연미가 뛰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시작하셨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이제 도자기의 이제 그 뿌리는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그래도 쓴 거 있지만 자연하면 우주 같은 거 좀 더 조금 축소하면 뭐 바다라든지 산이라든지 넓은 그런 자연보다는 땅에 나는 그 야생화의 꽃이라든지 그런 그 잎사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오랑캐꽃 같은 거 베비꽃이라고도 하죠. 그 일찍 피는 지금 피기 시작 묘한 꽃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무슨 저 양지꽃 뭐 이런 그런 것도 그 또 애기 붓꽃 같은 게 있어요. 참 그러면 그걸 보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 감동을 해서 일어날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줘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그거는 연잎이 많아요. 연잎이 많은 건 우리는 이제 둘이 선정을 하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방학이 되면 그 배낭여행을 해요. 차도 없이. 뭐 지금도 뭐 차가 없지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기차 타고 걷고 해서 이제 전국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저 전라도 저 절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해가지고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좀 맨날 며칠을 걸려서 이렇게 오게 되면 여름이니까 그 연못 같은 게 있으면 소나기가 지나고 간 다음에 그 연꽃보다도 그 연잎에 물방울이 진주알 같이 굴르는 걸 보면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연잎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 연잎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기가 좋죠. 그 자연이라고 그래도 대추잎 같은 걸 가도 조용을 한다면 조잡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식물의 잎사귀라든지 식물의 꽃이라든지 열매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오리가 이런 것도 오리인데 요거 오리를 이제 저렇게 만든 건데 보통 우리가 왜 그 옛날에 결혼할 때는 오리를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딸이 시집을 못 가 막 끌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오리를 한 쌍 만들어서 걔 방에다 놔둬보라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만들어줘요. 반은 다 만들어줘. 그럼 갖다 놓으면 희한하게도 결혼하게 됐네. 그래서 오리로 저렇게 그 연적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주전자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그 저런 이제 뭐 희한한 저런 것도 만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청개구리는 말씀드렸죠. 그 해악을 느끼게 하잖아요. 청개구리 우회, 우화. 그 저기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조금 더 그냥 달 항아리보다 더 역동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균형 속에 불균형이 있고 불균형 속에 또 균형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닭이에서 법정 찻잔이라고 그러고 법정 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수구거든요. 수구인데 일반적인 수구는 다 이게 시메트리가 완전히 그 균형이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균형이 딱 잡혔는데 저는 우리 거에 대한 그 집착이 커요. 가능하면 우리 거야. 모든 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거고 뭐 저런 그 말하자면 뭐 옛날 뭐 반다지고 돈 깨고 뭐 다 우리 거 경상이고 우리 거에 대한 그 집착이 커요. 그러면 우리 태극기 있잖아요. 태극기의 그 가운데 태극. 태극. 태극에 요게 한 부분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불균형 가운데 균형인데 요렇게 되면 이게 연잎인데
그러니까 물이 톡톡 끓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그러게. 그리고 새롭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저기 구멍마다 기능이 있다, 그죠? 여기도 이렇게 손을 네, 잡고, 그러면, 예. 그죠? 여기도 이렇게 손을 예, 올릴 수 예, 있고, 예. 다그 그 맞지. 구멍마다 예, 예. 기능이 따로 근데 그런 있네. 걸 이제 어떻게 그냥 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이건 오른손을 기준으로 했는데 왼손잡이도 솔직히 반대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예. 좀 이렇게 변화 있는 거. 아, 근데 너무 그- 좋네요. 좋죠? 예. 전시도 거의 오감을 통한 그런 전시를 하시네. 예, 그러니까 예. 그 디스플레이를 그 강남에서 세오 갤러리라는 거기서 할 땐 새로 지은 건물인데 들어가 보니까 향수를 뿌려가지고 코를 돌릴 수가 없어. 그런 걸 이런 나무를 다 갖다 놓고 솔가지를 잘라다 꽂고 뭐 그냥 완전히 공기 정화를 완전히 들판 같이 해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서 그 건물 전체가 전부 그 습속 같은 그런 향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그 춘천 전시회가 제일 이제 그 정말 기가 막히게 한 건데 그때 이제 그 저런 나무 저거 있죠. 저 몇백 년 된 저 예. 소나무 예. 여기 이런 게 이게 그때 그 전시한 거예요. 그걸 그 뭐야 저 영월의 그 법흥사라고 거기서 몇십 년 모아놓은 걸 그 스님이 우리를 다 주셨어요. 그걸 갖다 다 목수 들여서 저 도자기보다 저게 훨씬 더 비쌀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기다 솔가지를 강원도에서 솔가지를 잘라다가 쫙 깔고 그리고 들국화 이거를 몇 찜을 되게 쫙 돌아가면서 그 밑으로 해놨어요. 그 백화점 같은 데인데 문만 열면 그냥 막 향기가 그냥 뭐 이제 그럴 정도로 그거 하는 걸 즐겨요 나는. 근데 되게 그 전시 형태가 혁신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친자연이죠, 친자연.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어떤 가구 탁탁탁 놓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걸로는 물론 제 눈의 안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선 시원찮았던 것 같은데 가져가서 그 어떤 집에 갖다 놓으면 너무 다른 거야. 참 좋아요. 작가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도자기 자체가 인격체라고. 그죠? 그렇다고 그 그래요. 인격체를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인격체라고 하기보다는 법정 스님이고 그 김상옥 선생 도자기의 예. 최고라고 하는 분들이 예. 그렇게 인격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순우 관장 같은 경우도 1회 전시하는데 내일 오픈하면 오늘 오셨더라고요. 참 기가 막. 작품 하나하나마다 정자세라고 합장하라고 예를 표해요. 하나하나. 작품한테. 예, 작품한테. 하시다.